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냐, 2차 전지냐. 다 제가 누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참고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요 내용을 주간동화에서 반도체냐, 배터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요 내용을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주식시장에서 개미와 외국인 투자자가 서로 이 카드를 바꿔 들고 이제 맞붙었죠. 작년에 이제 개미들은 반도체 기업을 사고 2차 전지 기업을 팔았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샀어요. 그리고 2차 전지를 팔았고, 당시에 개미들의 순매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LG 엔솔입니다. LG 엔솔.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 순매도 1위가 LG 엔솔이었고요.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에 2차 전지 기업을 샀고 반도체 기업을 팔았습니다. 작년에 계속 팔았다는 거 여러분께서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개미에게 팔면서 SDI를 산 거죠, 작년에. 그 외국인들이. 근데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작년을 본다면.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는 30% 하락한 반면에 삼성 SDI는 9.77% 하락하는 데 그쳤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거의 한 25%를 상회했는데, 그래서 작년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역사대로 공주 우금치에서 격퇴당했다는 이 자조가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상황은 그런데 정반대예요. 올해 상황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개미 순매수 1위 기업은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를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제일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포스코그룹은 계열사 포스코 케미칼 사명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변경하고 전남 광양에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이 2차 전지 시장의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1위는 지금 현재 전통의 강자인 삼성전자입니다. 개미와 외국인 투자자 각각의 순매도 1위 역시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로 엇갈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1위는 포스코홀딩스로 완전히 바뀌었죠, 올해. 주식시장의 두 주체가 1년 사이에 포지션이 정반대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보시면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4월 6일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률은 30%가 넘고 삼성전자는 12%.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더 많이 올라왔죠. 2배 가까이 이제 앞질렀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포스코의 상승세는 사실은 약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지금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2차 전지 산업은 작년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차 전지는 작년에 한 99억 8,100만 달러, 한 13조 1,250억, 1,500억 원 정도 수출을 했고, 반도체 수출액은 169조 정도 되죠. 이렇게 지금 좀 그래도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좀 계속 이제 반도체는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규모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죠. 자, 2차 전지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이 3월 31일 공개됐는데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 시장의 성장 전망도 상당히 밝아요.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합산 전기차 시장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20%대로 그 다음은 좀 낮아지긴 하지만 전체 경제 성장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2차 전지 산업이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는 시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현 주가가 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확답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증권업계 쪽에 보면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2차 전지 산업 지형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또 생각보다 세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완성차 업계로부터 지금의 마진율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박리담의 구조로 산업이 재편되지 않을지 않을지 이런 것들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마진율을 지켜낼 수 있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에코프로비엠의 글로벌 경쟁력, 특히 이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 부문에서 탁월함은 당분간 대체 불가라면서도 향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 K 양극재 업체 간 경쟁만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은 지나친 낙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유럽, 일본 업체가 한국 업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경쟁력이라든지 이 원가 부분, 이 수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진율은 언제든지 이게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반도체주 매수에 나선 배경에는 2차 전지하고 다르게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부터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고, 지금 이렇게 이제부터는 이제 매수세가 오고 경기가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성숙해서 가치 평가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기에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반도체주 매수에 힘을 더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경우에 작년 9월 30일 장중 기록한 51,800원이 사실상 바닥이라는 시각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ETF SOXX는 연초부터 4월 5일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충분한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향후에 어떤 진폭이 생길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 시점을 본다면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또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